자, 23번부터 풀어보자. 자, 여기서 6의 x제곱은 8의 y제곱은 9의 z제곱은 12하고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요런 유형의 문제들은 우리가 먼저는 x하고 y하고 z의 값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고, 여기 들어있는 미지수 x, y, z가 전부 다 지수 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 법칙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여기는 10이라고 딱 줬는데 어떤 경우에 문제는 ax제곱은 by제곱은 c의 z제곱 여기까지만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를 뭘로 놓고 k다라고 놓고 양변에 지수 법칙 이용해가지고 서로 같다고 놓고 푸는 거지. 근데 여기는 k 자리를 이미 10이라고 친절하게 줬어. 그러니까 뭘로 놓으면 돼? 6의 x제곱을 12로 놓고 8의 y제곱도 12로 놓고 9의 z제곱을 12로 놓은 다음에 문제 보니까 x분의 2, y분의 2 더하기 z분의 1이 주어졌으니까 지수법칙 이용해서 양변에 거듭제곱 들어가. 그러면 x분의 1꼴을 양변에 곱하고 y분의 1꼴을 양변에 거듭제곱해주고 z분의 1을 양변에 거듭제곱 시켜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시 같은 수들의 모처럼 만들어지지. 8은 12의 y분의 1제곱, 9는 12의 z분의 1제곱의 형태로 바뀌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2야. 그러면 x분의 2라고 하면 이제 만들어주면 되지. 양변에 다시 뭐 해주면 돼? 두 번째, 세 번째 식은 제곱시켜주면 돼. 그러면 36. 그래서 12의 x분의 2제곱. 양변 제곱하니까 64는 12의 y분의 2제곱. 그리고 그대로 12의 z분의 1제곱.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x분의 2랑 y분의 2랑 z분의 2라고 서로 더할 거야. 그럼 지수끼리 합이라는 얘기는 미시 같은 수끼리 서로 곱했을 때지. 그래서 이 세 개씩을 변변 서로 다 곱해주면 돼. 이제 36 곱하기 64 곱하기 9는 12의 x분의 2 더하기 y분의 2 더하기 z분의 1.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미사고 전체 수가 아니라 지수라는 거지. 그러면 좌변에 있는 수도 결국은 1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36 곱하기 64 곱하기 9가 12의 몇 제곱인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10의 몇 제곱 나와? 36은 6의 제곱일 것이고 64는 88의 64고에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이고, 그럼 얘네들 하면 6 곱하기 8 곱하기 3의 제곱의 형태고, 얘네들이 결국은 6 곱하기 8 곱하기 3이 144지. 그럼 144니까 12의 4제곱. 그러면 따라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2 더하기 우리는 지수의 값만 필요하니까 이 값은 얼마로 4하고 정리시켜주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그럼 2번도 마찬가지지. 여기는 k의 값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임의로 우리가 여기를 뭘로 잡아주면 돼? k로 잡아주면 돼, 이제. 그래서 2는 k의 x분의 1제곱, 7은 k의 y분의 1제곱, 14분의 1은 k의 z분의 1제곱. 그럼 자, 여기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더할 거야. 그럼 얘네들은 서로 뭐 해주면 돼? 다시 곱해주면 되지. 그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서로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지. 그럼 좌변의 값은 1 나오고, 우변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따라서 지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값은 얼마일 때밖에 없어. 1 되려면 0밖에 없지.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0하고 정리해줍니다. 이제 실수할 때 대부분 실수하는 게 1이라고 놓고 써버려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전체의 값이 1이 되기는 하는데 지수에 해당하는 값을 원하고, 이때 미시 1일 때는 의미가 사실은 없어지지. 지수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1이 아닐 때이기 때문에 지수에 해당하는 값은 0 하고 나오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30번.
30번은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들어갈 건데, 로그는 우리가 지수도 마찬가지지. 밑이 다르면 연산이 안 되는 것처럼 로그도 마찬가지. 밑이 다르면 서로 연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는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 사를 생각하지 말고 지수 쪽에 로그가 있기 때문에 로그의 밑을 갖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밑변환 공식이든 뭐 로그의 성질 어떤 것들이든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로그 2의 12와 지수가 더하기 2 로그 2분의 1의 3이야. 그러면 밑을 분수로 바꾸는 것보다는 밑을 뭘로 걸로 바꾸는 거, 정수꼴로 바꿔주는 게 더 쉽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로그 2의 12 더하기, 자 2분의 1을 바꿔 쓸 수가 있어. 밑을 얼마로? 2분의 1은 밑을 2로 바꾸면 2의 몇 제곱으로? 마이너스 1제곱으로. 그러면 우리가 로그의 성질 중에서 밑의 거듭제곱, 진수의 거듭제곱은 지수하고 가지고 와서 로그 A에 B하고 쓰는 거 있었지. 요 로그의 성질 가져다 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쭉 가지고 오자. 로그 2의 12 더하기, 자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앞으로 내렸으면 얼마를 곱해주면 돼? 로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되지. 아니 마이너스 1 내려오면 되지. 3의 지수도 1이고 2의 지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마이너스 2 하고 내려와서 로그 2의 3. 그럼 얘는 로그 2의 12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고, 밑이 같은데 로그끼리 빼니까 진수끼리 나눠주지. 그럼 로그 2의 4가 되고,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얼마로? 2로 결정이 되지. 그럼 따라서 4의 지수는 2니까 4의 제곱에서 16하고 그 값을 구하기만 하면 돼. 이해 되겠어? 그래서 여기는 16 아니네. 아 4의 잠깐만 계산이 어디에 틀렸지? 로그 2의 10이고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 아 내가 여기 계산 안 했구나. 여기가 틀렸지 지금 계산. 마이너스 1을 안 썼지. 얘 갖다 쓰면 여기 계산 빼먹었지. 로그 2의 12 더하기 마이너스로 바꾸면 로그 2 얼마로? 3의 제곱으로 다시 어디로 올려주면 돼?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려 써주니까 3의 제곱에서 얼마가 돼? 9가 되고, 로그 2의 9분의 10이니까 3분의 4 여기 돼? 그럼 이제 정리하면 4하고 진수 부분이 로그 2의 3분의 4로 바뀌었고, 요 밑하고 진수하고 서로 뭐가 된다? 자리 바꾸기 가능하지. 로그의 성질. 그래서 3분의 4하고 로그 2의 4, 로그 2의 4는 2와 같기 때문에 결국은 3분의 4의 제곱이 돼서 9분의 얼마? 16하고 찾으면 돼. 돼? 그 다음에 자 41번. 이제 여기는 이제 워낙에 많이 나왔던 유용한 문제들 유형들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이 문제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기는 해. 근데 이거를 포기하라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준 거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우리가 뭐 하면 돼? 저기 있는 미지수 변수의 값 찾아서 대입만 하면 관계식 정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제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마다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 풀고 넘어가시기도 하고, 굳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빼고 가는 경우도 있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자 여기는 관계식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관계식에 맞는 변수들만 가져다가 대입하면 식계산은 끝나. 그냥 결국 시계값 구하는 문제 아니면 비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i는 소리의 세기를 알려주고 있고, 자 소리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내자 라고 관계식 되어 있어. 그러면 소리의 크기가 80이야. 그리고 그때 소리의 크기가 80일 때, 크기가 30일 때 소리의 세기에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소리의 세기 물어봤기 때문에 80데시벨을 가지고 있는 걸 I80이라고 놓고 30을 가지고 있는 거를 I30으로 놓게 해서 소리의 크기 비교했으니까
그러면 80dB를 가지고 있는 소리의 크기가 30일 때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요 X값 물어보는 문제. 결국은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표현이 줄어들어 있긴 하지만 I의 30, 소리의 크기 I의 30분의 I의 80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 소리의 크기가 데시벨이 크기가 80일 때와 30일 때의 소리의 세기의 B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 그럼 이제 정리시켜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80일 때는 식을 쓰면 80은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의 8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30일 때 크기니까 이 값 자체가 30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 자, 그럼 이거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I분의 I끼리만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다 풀지 말고 안 풀어도 되고 굳이 로그 성질 이용해서 풀고 싶으면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 틀린 건 아니야.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기는 자, 좌변하고 우변하고 서로 같은 값들이 있으니까 약분을 나눠져 버려 그냥 서로. 그러면 좌변이 3분의 8이 될 것이고 약분하고 가능하겠지? 그러면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 30일 때고 로그 10의 12제곱분의 I의 80이야.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I 3분의 I 80이었지. I 30분의 80. I끼리의 크기 비교였어. 그럼 얘네들끼리 뭘 해주면 돼 이제? 정리시켜줘야지. 뭘로 정리시켜줄까? 미시 서로 지금 얼마인 수들이야? 미시. 얘네들 로그의 값이 지금 전부 다 상용 로그로 쓰고 있지. 미술 10으로 쓰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미시 같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지. 밑변환 공식 보면 A의 B는 미술 C로 바꾸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했어. 그러면 미시 서로 같은 로그끼리는 반대로 오른쪽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환시킨 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도 할 줄 알면 되지. 그럼 얘네들은 미시 서로 같기 때문에 10으로 같기 때문에 3분의 8은 이렇게 써도 돼. 로그 미시 얘가 되고 진수가 라고 이렇게 써도 맞겠지. 그지? 헷갈린가? 그럼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다른 방법으로 헷갈리면 자, 얘 정리시키면 3분의 8은 그대로 간다해.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대로 로그 얼마로 I의 80 마이너스 자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니까 빼니까 얼마가 돼? 플러스 얼마? 10이 나오지? 그 다음에 로그 I의 값 플러스 그대로 얼마냐면 12 이 값이 3분의 8 돼? 됐지? 그럼 이거 다 정리시키면 3 곱하기 로그 I 플러스 36은 8 로그 30일 때 크기 소리의 크기에다가 더하기 얼마냐면 96 돼? 자, 그 다음에 8 정리시키면 어차피 부호 바뀌어야 되겠네. 다시 마이너스 얼마야? 60이지 60이지? 그러면 정리하면 부호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하고 이걸 60으로 놓을 수 있지. 그럼 자, 얘네들은 뭘로 바꾸면 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 I의 30분의 I의 80의 값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시키면 로그 얼마로 바뀌냐면 진수로 올려 쓸 수 있지. 진수의 지수로 올려 쓸 수 있어. 그러면 I의 30제곱 아니 I의 8제곱분의 I의 세제곱은 60이고 로그 성질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I의 8제곱분의 I의 세제곱과
잠깐만. 한 번만 정리하자. 자리가 부족하네. 여기지? 부정리 시키면 그러면 로그 얼마야? i의 30에다가는 8제곱분의 i의 80의 세제곱의 값이 60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얘가 10의 몇 제곱? 60제곱이 돼버리겠지. 그지? 그지? 그러면 필요한 거는 뭐라 했어? i의 30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었잖아. 요거 찾아가면 된다 그랬지. 결국은. 그러면 i의 80의 3제곱은 10의 6제곱 곱하기 i 30의 8제곱이었어. 그러면 이것은 이거의 몇 제곱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리 싹 시키면 좁다. 정리시키면 i의 80의 세제곱은 양변에 몇 제곱으로?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이해됐어? 얼마로? 우리가 x값만 정리하면 되지. 다시 정리해줘. 한 번 더. 헷갈리면. 자, 한 번 더. 다시. 자, 80대 1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이거지. 첫 번째 식은 80을 가지고 있는 소리의 크기가 80인 것은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자, 첫 번째 i를 우리가 1이라고 놓자. 80대 11일 때 이렇게 놓아도 되겠지? 그러면 정리시키면 8은 로그 i1으로 놓게.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은 플러스 얼마로 바뀌어? 12로 바뀌겠지. 그럼 더 간단하게 로그 i1은 결국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겠지. 그러면 i1의 값은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야. 정리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자, 소리의 크기가 30일 때라 그랬어. 그러면 자, 30은 놓고 봤을 때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2라고 놓자. 그러면 정리시키면 3이 될 거고 3은 로그 i의 2라고 놓고 플러스 12가 되고 로그 i의 2는 마이너스 9가 되면서 i2는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9제곱이 되겠지. 문제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i1이 i2의 몇 배냐고 물어봤지. 그럼 i1의 값이 얼마냐면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지.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제곱에 몇 제곱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x값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 10의 마이너스 9제곱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결국은 x의 값은 10의 몇 제곱? 5제곱. 그래서 10의 몇 제곱 빼 10의 5제곱 빼 하고 나오면 되지. 이게 훨씬 더 간단하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44번. 빛이 어떤 유리판을 한 장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2%씩 감소한다 그랬어. 그러면 2%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걸 가지고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겠지. 그러면 한 장 가지고 빛이 투과가 되면 우리가 한 장을 가지고 한 장이야.
이 한 장을 가지고 빛을 만들면 이게 투과시키면 2%가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원래 있던 빛의 양을 한 장에 해당하는 빛의 양을 A라고 하면 요 양이 얼마만큼만 남아있냐면 98%만 남아있게 돼. 그러면 여기다가 한 장을 더 대. 그럼 장수가 2장이 되겠지. 그럼 2장이 돼버리면 처음에 있던 빛의 양의 98%에서 다시 2%가 감소되니까 다시 98%만 남아있겠네. 그러면 이 장수만큼마다 98%의 거듭 제곱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빛의 양을 우리가 A라고 놓자. 이게 처음 빛의 양을 A라고 놓으면 한 장이면 198%만 남아있으니까 100분의 98이야. 그 다음에 2장이면 100분의 98에 또 100분의 98이 남아있어.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n장을 가지고 가져가게 되면 처음 양에 해당하는 값의 100분의 98에 n제곱만큼만 남아있겠지. 2%씩 감소하고 남은 거. 그럼 문제는 몇 장이냐고 했으면 처음에 밝기가 1000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10장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양 1000에 대해서 100분의 98에 몇 제곱만 남아있냐면 10제곱만큼만 남아있게 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 문제가 그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용로그 할 때 해봤지. 상용로그에서 어떤 값이 2의 52제곱이야. 근데 로그 2의 값을 가령 우리가 0.3으로 줬을 때 2의 52제곱의 값은 대충 얼마의 값을 갖냐라고 이거 계산 못한다 그랬지.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상용로그였어. 로그 n으로 잡아가지고 이 2의 52제곱을 진수로 올렸을 때 52 곱하기 로그 2의 값을 이용하면 로그 2 곱하면 52 곱하기 0.3 해가지고 요 n에 해당하는 값을 거꾸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었어.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이 값 전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n으로 놓고 상용 로그를 이용할 거야. 로그 10의 세제곱 곱하기 0.98의 10제곱인데 얘는 로그 성질 이용하면 3 더하기 10 로그 0.98이야. 그러면 문제 보면 로그 얼마 줬냐면 9.8에 해당하는 값을 줬기 때문에 얘는 0.98은 9.8 곱하기 다시 얼마로 10으로 바꿔 쓸 수 있지. 그러면 로그 0.98이라는 값은 1 더하기 로그 9.8로 바꿔 쓰는 거야. 그러면 3 더하기 하고 10 더하기 로그 9.8의 값이 0.9912이기 때문에 9.912로 바뀌지. 그럼 얘가 22.912의 값으로 바뀌어. 근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값에 대한 값이 아니라 이 상용 로그의 값이야. 그러면 그 상용 로그의 값을 가지고 찾는데 원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이 정수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이 소수 부분을 가지고 거꾸로 다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22.912라는 것은 문제 나와 있는 조건에서 0.912하고 더한 거하고 똑같고 얘는 22 더하기 로그 얼마의 값이냐면 0.912 값은 로그 8.17의 값이야. 그래서 로그 8.17이고 얘를 똑같이 상용 로그로 전체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로그 얼마로 바뀌냐면 22는 10의 22제곱으로 바뀌고 그대로 얘는 8.17에서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22 더하기 로그 8.17은 로그 10의 22제곱 곱하기 8.17로 바뀌게 되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어디서 시작했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요리 내려왔단 말이지. 그럼 필요한 거는 이 값이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사실은 이 값이야. 그럼 밑하고 같고 로그도 같고 밑도 같으니까 결국은 이 값이 서로 같으려면 이 진수에 해당하는 값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10의 세제곱 곱하기 100분의 98의 10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결국은 10의 22제곱 곱하기 8.17하고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투과시키고 남은 빛의 양은 817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바꿔도 되고 10의 22제곱 곱하기 8.17이다라고 해도 상관없지. 여기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전체 값을 갖기 위해서 로그를 준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실수 값에 해당하는 로그의 값, 그 전체 값을 물어봤을 경우에 어쨌든 상용 로그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근데 상용 로그를 이용했을 때 나오는 이 값까지는 그냥 이 숫자의 상용 로그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수 자리로 올려주기 위해서 뒤에 오는 이 소수 부분이 뭘 알려주게 되냐면 이 전체에 해당하는 값을 알려주게 돼. 그리고 상용 로그에서 나오는 이 정수 부분은 이 수의 전체 정수 부분의 자릿수를 알려주지. 그럼 결국은 이 정수 부분 2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결국은 이 전체가 총 몇 자리에서 23자리 정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이 뒤에 오는 상용 로그에서 요렇게 해당하는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자리는 이 전체 값을 알려주는 수가 돼. 이해돼? 거꾸로 올라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41번 좀 시간이 오래 걸려버려가지고 아시고. 그 다음에 혹시 뒤쪽에서 51번 아까 물어봤었나? 아까 했지? 52번 아까 설명했나? 52번? 안 했지? 52번 n이 2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6에 36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야. 그러면 n이 짝수인 경우야. n이 짝수인 경우는 양의 제곱근하고 음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를 갖는다 했지. 그러니까 n이 짝수인 경우는 언제? n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36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되지. 마찬가지에도 거듭제곱근의 성질 물어보는 거는 게 xn제곱 a면 n이 짝수일 때하고 결국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는 이 거듭제곱을 알려주는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야 되고, 짝수일 때는 반드시 양수일 때 뭐가 된다? 실근이 양수,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를 반드시 갖게 되고, 음수일 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알 거고, 홀수일 때는 양의 제곱근인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실근을 반드시 하나씩 갖기는 하되, 양수일 때는 양의 제곱근만, 음수일 때는 음의 제곱근만. 그러니까 요 문제의 경우는 n이 짝수라고 했을 때 요 n이라는 n제곱근에서 n을 짝수인지 홀수인지 주질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리해서. 그래서 첫 번째 n이 짝수이면, 짝수가 되려면, 짝수면 요 홀수, 즉 음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 n제곱 글씨 보여? 보여? 이쪽에 n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36이 언제일 때밖에 없어? 0보다 클 때. 그러면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에서 마이너스 4 n-9가 0보다 크니까 n은 4보다 작거나 n은 9보다 크면 돼. 근데 문제에서 n은 짝수야 되고 2 이상 11 이하에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4보다 작은 짝수 중에 2, 그 다음에 9보다 큰 짝수 중에 얼마? 10 해서 두 개 나오겠지. 그 다음에 n이 홀수인 경우는 양수든 음수든 반드시 실근을 하나씩 갖는데, 문제는 음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n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36이 언제일 때밖에 없어? 음수일 때밖에는 없지. 그럼 0보다 작으니까 인수분해 이미 돼 있고, n의 범위는 4보다는 크고 9보다 작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연수 n은 요 2 이상 11 이하에 들어가면서 홀수인 거니까 얼마 n은 5 하고 얼마 7 밖에 없지. 그래서 그거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더하기만 하면 돼. 여기 부분 이해되겠어? 그래서 n제곱근의 개수가 뭐 음의 실수를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지난번 했던 것 중에 개수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 뭐 예를 들어서 fn하고 gn하고 비교를 했는데, 뭐 fn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가 더 많은 쪽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홀수일 때는 음수면은 하나밖에 안 가지기 때문에 근의 개수가 더 많을 때면 한 개거나 0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럼 반드시 뭐 거듭제곱근에서 n제곱근에서 n이 홀수면 반드시 한 개는 같겠지. 근데 만약에 n이 짝수야. 그러면 n이 뭐 더 커야 되는데 n에 여기서 n이 홀수야. 문제에서 n이 홀수고 얘가 짝수일 때 n제곱근에서 이 제곱을 나타내는 n이 홀수일 때 근의 개수가 더 커야 된다라는 말은 결국은 제곱에 해당하는 그 거듭제곱근의 짝수, 그 지수가 n이 짝수가 돼버리면 해가 없을 때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값이 0보다 작을 때다라고 이렇게 놓고 들어가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 그럼 문제 자, 그 다음에 혹시 또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을까? 자, 60번 한번 잠깐 봐봐봐. 60번이
경원아 질문할 거 없어? 네? 여기 이제 뭐 증명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증명해보게 하고 문제 한번 정리하자. 자, 여기는 지금 정수 안에서 만들어서 지수가 정수일 때 am제곱 나누기 an제곱은 am-n제곱이라 하는데, 자, 지수가 지금 유리수로 확장했어. 그럼 유리수의 뜻 자체가 뭐냐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한다 했어. 그럼 여기서 힌트는 뭐가 되냐면 이제 뭐 학교에서 시험에서라든가 이런 거는 증명하라고 나오진 않을 거야. 증명하라고 하는 것보다 증명하는 내용 안에서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지 우리가 찾는 거, 그거 연습이 사실은 더 필요해. 근데 그것도 방법이 없진 않아. 위에서 내려오는 게 어려우면 사실은 결과를 보고 거꾸로 도출해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요 줄에가 뭐가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미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거꾸로 올라가서 역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증명하라고 하는 건 실은 학생들한테 직접 증명하라는 것보다 네모 안에 넣는 게 더 많으니까 걱정할 거는 없고, 일단 여기서는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같이 해보려고. 그러면 지수가 유리수라고 있고 유리수의 뜻 자체가 분수로 나타내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한다 그랬어. 정수분의 정수꼴로.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우리가 저 R과 S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R을 우리가 뭐 N분의 N으로 놓고 그 다음에 S를 P분의 Q 요렇게 두 개로 놔보게. 왜냐면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R과 S를 유리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거꾸로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가보게. 그러면 A의 R제곱 나누기 A의 S제곱은 A의 N분의 N제곱 나누기 A의 P분의 Q제곱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 N분의 N제곱은 N제곱의 M제곱근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나누기 여기는 P제곱근으로 바꾸고 A의 Q제곱으로. 누구를 이용하려고 하냐면 여기 보면 정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 얘를 갖다 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정수꼴로 바꿔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 M하고 P니까 여기 거듭제곱근이 서로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같게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끼리 서로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M P제곱하고 A의 P N으로 바꾸고 M P제곱으로 바꾸고 A의 MQ로 바꾸고.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거듭제곱근의 성질 M제곱근 A, M제곱근 B는 자 M제곱근하고 B분의 A로 갖다 쓸 수 있지. 지금 거듭제곱근 같게 했으니까 얘는 MP제곱근하고 이렇게 우리가 옮겨 쓸 수 있어. A의 NQ제곱분의 A의 NP. 자, 이렇게 됐지. 되겠어? 그러면 결국은 자, NP제곱근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 안에 들어있는 NP하고 MQ가 뭘로 바뀌면 정수로 바뀌어버렸지. 얘네들의 지수가 이미 정수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네. 네, 영어를 잘못 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되겠어?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A의 MP 마이너스 나누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제. 그러면 하나씩 갈라놓으면 MP분의 MP는 뭘로 M N제곱 마이너스 MM 마이너스 자 얘네 둘이 들어가면 약분해서 뭘로 P분의 Q의 꼴로 바꿔 쓸 수 있고, N분의 N은 처음에 R이었고 그 다음에 P분의 Q는 S였기 때문에 결국은 A의 R제곱 나누기 A의 S제곱이 A의 R-S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지수가 어디로 유리수로 확장되더라도 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뭐 굳이 외울 거는 아니고 지수가 유리수나 실수로 확장돼도 똑같은 지수 법칙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되고, 증명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것보다도 증명하는 과정을 보고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저런 증명 문제는 부담스러워하진 않아도 돼.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문 아직 저기가 돼서 그 다음에 산술 기하평균들은 기억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지수하고 로그하고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이라든가 뭐 최대 최소값 나왔을 때 우리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산술 기하평균. 근데 왜 산술 기하평균이 나오게 되냐면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고 이미 정의가 돼버렸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범위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산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지수함수라든가 부등식에서 가끔 쓰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중에서 한 번씩 풀어보는 게 실은 더 맞기는 한데 혹시 문제 풀면서 더 물어볼 건 없었고? 자, 거기 68번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왔던 질문인데 혹시 한번 모르니까 같이 풀어보고 한번 풀어보게. 여기도 보면 밑이 지금 7이거든. 근데 우변은 밑이 전부 다 2로 같아. 그치? 그 다음에 문제는 4하고 지수가 a, b분의 a 더하기 2b야. 그러면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저기 보면 여기서 얼추 보니까 얘네들끼리 A하고 B하고 적당히 변형해서 A하고 B를 찾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그지? 여기서는 지금 보면 뭘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딱 보면. 일단은 먼저는 보니까 뭘 해볼까? 이게 한 번에 풀어지진 않더라고. 지난 시간에 그 친구가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어. 살짝 꼬이더라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게 밑이 같기 때문에 곱해버리잖아. 그럼 A는 나와. A는 근데 B가 그 다음에 걸려서 안 풀어지는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보다는 어디를 놓고 들어가는 게 풀어봤을 때 편하면 A, B분의 A 더하기 2B인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뭐 4의 X제곱이 7이면 4는 7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변형하는 거 있었지. 그 모양으로 살짝 돌아가주면 돼. 이 문제는 바로 푸는 것보다. 그럼 얘가 4하고 AB분의 A랑 AB분의 2B로 바뀌면서 B분의 1 더하기 A분의 2제곱 이렇게 돌아가. 그럼 좀 뭔가 보이지? 보이려고 하지?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7의 2a 더하기 b제곱이 32고 그 다음에 7의 a-b제곱은 2야. 그럼 얘네들을 적당히 변형시켜주기 위해서 자 밑은 그대로 놔두고 밑은 선택하면 안 되고 왜냐면 a하고 b가 지금 중요하잖아. 그러면 자 먼저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끼리 변변 한번 곱해봐. 그러면 밑이 7로 갔기 때문에 더하면 3a 제곱은 곱했지 우리가 방금이 얼마가 돼? 64가 돼. 그러면 필요한 거는 a분의 1제곱이지. 그지? 64는 4의 몇 제곱하고 똑같아? 세제곱하고 서로 같아. 그러면 7의 a제곱이 결국 얼마야? 4야. 그러면 자 여기서 7은 누구하고 똑같아지냐면 4의 a분의 1제곱하고 같아지네. 그럼 얘는 실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밑이 같고 지수끼리 더하고 있으니까 곱하기 4의 b분의 1제곱하고도 같겠구나. 우리가 쪼갤 수 있겠지. 그래서 7이 4의 a분의 1제곱이 7하고 같으니까 요 지수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 뭐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49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이제 b만 나오면 되겠네. 그러면 b를 만들려면 자 여기서 b를 찾기 위해서 얘네 둘이 적당히 식 변형하면 되지. 누구를 소거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A를 소거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A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요 아래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이제 제곱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A 소거시키려면 빼는 게 맞겠죠. 우리가 연방으로 들어가면. 그럼 빼기 위해서 얘네들은 서로 뭐 해주면 되고 나눠주면 돼. 자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눠줄 거기 때문에 7의 몇 제곱으로 만들어지냐면 3b제곱 되고 우변은 8이 되면서 2의 몇 제곱 되냐면 세제곱이지. 그러면 7의
b제곱은 얼마하고 똑같냐면 2하고 똑같아. 그러면 7은 2의 b분의 1제곱이지.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건 4의 b분의 1제곱이잖아. 양변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7의 제곱은 2의 제곱하고 b분의 1제곱 하니까 여기는 4의 b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4의 b분의 1제곱은 마찬가지 결국은 7의 49 해가지고 7의 몇 제곱하고 똑같아지면 7의 4제곱하고 같아지지.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밑이 7로 서로 같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질 것 같기도 했는데 저기 보니까 밑이 4거든. 그래서 밑을 7로 같게 저쪽에서 만들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저쪽을 손대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A하고 B를 적당히씩 변형해가지고 A, B 찾아서 A분의 2하고 B분의 1의 값 찾아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제 조금 한 번 더 꼬여있는 문제니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질문했던 거 지금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수업을